안녕하세요, 루시드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루시드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24일 마감일 기준으로 루시드는 0.25% 상승했습니다. 전일 종가는 52.44달러였고요 0.13달러가 올라가서 52.57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가의 1일 변동폭을 보면 최고점으로는 53.5달러까지 갔었고 최저점으로는 49.83달러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며칠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 파월 의장을 연임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수위가 높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었는데요. 이 파월 의장의 연임 발표 이후에 그날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술주들의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이 하락세를 보였었던 날에도 루시드는 2.58% 정도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상승세를 지속했던 국채 금리가 오늘 밤 사이에 하락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전반적인 기술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노동부에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하면서 전주보다 7만 1000건 급감하여 8주 동안 연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갔었고, 이 수치는 코로나19 사태 직전 당시를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5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뉴스 기사에서는 테슬라에 관한 새 책을 소개했는데요. 이 책에서 루시드의 CEO 피터 롤린슨의 역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피터 롤린슨이 모델 S의 수석 디자이너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피터 롤린슨은 그 당시 모델 S 개발이 초기 단계에 있을 때 고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된 지 일주일 만에 일론 머스크에게 기존 모델 S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다시 시작하자고 했었는데요. 이 방법은 테슬라의 로드스터 차량과 같이 기존 휘발유 차량의 구성 요소를 엮이지 말고 전기차 방식으로 처음부터 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법은 일론 머스크도 동의했다고 하고요. 또 이 모델 S를 구축하는 플랫폼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에 사용되는 플랫폼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피터 롤린슨이 이것을 무산시키고 모델 S는 사실상 피터 롤린슨이 낳은 아기라고 할 정도입니다. 비용이나 자동차 산업의 전통과 상관없이 가능한 한 최고의 차량을 설계하는 정책을 테슬라에 처음으로 도입시킨 게 피터 롤린슨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모토트렌드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EQS와 루시드 에어의 그랜드 투어링 버전을 비교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자는 루시드 에어가 되었고, 이 놀라운 주행거리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혁신적인 단계를 꼽았고 호불호가 없는 부담없이 우아한 디자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벤츠 EQS 또한 5겹의 티슈 더미를 깔고 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편의시설로 가득 차있지만 이것이 벤츠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디자인은 아닌 것 같다며, 루시드 에어가 2022년 모토트렌드의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실물 깡패라고 불리는 루시드를 과연 대적할 만한 차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한편 테슬라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지분을 매각할지 묻는 트윗을 올린 이후에 주가가 조금 떨어졌는데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세금이 대폭 줄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스톡옵션을 행사한 주식 수는 640만 주이고, 이 주식 수는 일론 머스크가 약 27억 달러, 하나로는 약 3조 2천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보유 지분의 10%를 처분할지 묻는 설문을 올린 이후에 일주일간 테슬라의 주가가 15% 이상 급락한 덕분에 내야 할 세금 부담이 줄었다고 매체에서 보도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분기 실적과 렌터카 업체 허츠의 전기차 10만 대 주문 등 호재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타면서 이달 4일에 역대 최고가로 1229달러를 기록했었죠. 저널에서는 이 최고가를 기준으로 한 세금과 비교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3억 8천만 달러 정도로 하나로는 약 4,50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 가격은 주당 6.24달러였다고 하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설문 트윗을 올린 이후에 처분한 총 주식 수는 약 11조 7천억 원으로 내야 할 세금의 약 4배 정도를 매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 급등하는 테슬라의 주가를 막으려던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설문으로 4,500억 원을 아낀 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허츠와의 차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급등한 주가를 누르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아이오닉5와 EV6나 올해 출시된 전기차들이 한국에서 처음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이 강추위 속에서 제원만큼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른 것인데요. 전기차는 동력원으로 엔진이 아닌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는 난방 효율이 낮고 주행거리도 상온보다 짧아집니다. 저온에서의 충전 주행거리를 따로 측정하긴 하지만 기준 온도보다 낮은 추위 속에도
운전자의 기대만큼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겨울철에 위험한 도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전기차 전용 타이어 대신에 사계절용 타이어 등으로 교체를 고려하는 전기차 소유주도 늘어났습니다. 국내 출시 전기차의 상온 1회 충전거리와 저온에서의 1회 충전거리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전기차가 저온에서는 약 10%에서 20%가량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의 1월까지 가는 강추위 속에서 성능은 검증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저온 축전거리를 마이너스 6, 7도에서 히터를 최대한 사용해서 측정하는데 올해 1월에 서울 최저기온만 보아도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내려갔었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고 있는 분들께서는 겨울철 전기차 성능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식 마치겠습니다. 루시드의 소식은 24시간 감시 중이며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루시드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